최근에 이제 강 기자님이 그 유영아를 이 명태균의 원조격이죠. 유영아 사건. 공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파동을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제일 먼저 예, 그 논란의 진원지가 됐었던 인물이죠. 유영아. 결국은 우리 뉴탐사 보도가 그 당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예, 언론들이 아마 유영아 총선에서 유영아가 뭐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거고 거꾸로 이 총선 판도가 완전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그 뉴탐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고발을 했다고 그랬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유영아를 고발을 했는데 이게 불송치 각하 결정이 났다고 그랬어요. 여름에. 아주 아쉬운 2024년 8월 달에 이게 사실은 아무도 안 나서니까 결국 그 시청자분이 이제 직접 본인이 중앙선관위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이 이제 경찰로 보내졌고요. 근데 경찰에서 일주일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네요. 그 불송치 이유가 좀 기가 막힙니다. 이거 뭐 공표한 게 아니다. 기자한테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번 좀 키워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영아가 사실 저하고 인터뷰할 때 그 길거리에서 유세하다가 저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만난 기자 강진구한테 만나서 얘기한 것은 이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리는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유영아가 저하고 1대1 인터뷰에서 저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저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저는 기자 신분임을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발언이 당연히 기자를 통해서 그 공중에 그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 녹음을 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자에게 얘기를 한 게 중요하죠. 좀 오래돼서 좀 기억이 좀 희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유영아가 그 공천을 받기 전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흔히 얘기하는 1+1 공천 딜을 하지요. 지역구 하나 하고 비례대표 하나. 이 공천 딜을 시도한 과정을 저희가 녹취를 확보하고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녹취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유영아를 만나가지고 이런 1+1 공천 딜을 한 사실이 있냐라고 얘기하니 없다고 얘기했고 혹시 주변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그러면 얘기한 사실은 있냐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도 한 사실이 없다. 증거를 가지고 오라라고 했었죠. 좀 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최소한도 대통령실과 공천 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1+1 공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언급했던 것은 녹취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유영아는 자기는 그런 얘기 자체를 입에 뗀 적이 없다. 허위 사실을 기자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너무 딱 부러지는 거짓말이라서 이거는 저희는 당연히 그 경찰에서 또는 검찰이나 이렇게 고발을 하면은 기소는 될 거로 생각했는데 아예 그냥 각하를 강진구라고 하는 사람 한 명한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파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참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 위에 보면 강땡땡 기자라는 특정인 1인에게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거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표한 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지금 전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경찰은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겁니다. 절대 저거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 기자가 이런 얘기 물어보면 전부 다 저게 만약에 적용된다면 나는 기자 개인한테 한 명한테 얘기한 거지 기자한테 얘기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첼리스트 같은 경우는 기자한테 얘기하는 거랑 기자가 아닌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기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공연성, 그러니까 공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찰이 법기술을 또 부렸어요. 자,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시민 입장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송치 각하 결정을 했는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질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고소인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은 고소인이 아니고 고발인이거든요.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을 동동 굴러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접촉이 됐는데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저도 바로 고발을 제가 추가로 할까 생각했는데 추가로 고발을 해봐야 다시 똑같이 불송치 결정 내려준 저도 고발인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때를 기다린 겁니다. 언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까지. 그래서 제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제는 경찰이 아니고 검찰에 직고발을 합니다. 제가. 네. 네, 검찰에다 또 직고발을 하니까 이게 경찰로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네. 경찰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검찰이 직접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은 검찰이 불기소를 했을 때는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검찰에 고소고발을 해서 이건 이제 법률 상식입니다.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경찰에서 그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리면은 검찰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해야 검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네, 그런데 공소시효가 이제 제가 만료될 때를 기다려가지고 딱 검찰에 직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낼 시간이 그렇죠. 없었어. 그래서 네. 다행히 제가 무사히 재정 신청을 접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유영아의 공소시효는 중단됐다. 네. 이런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 사건이 이제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날 이제 완료가 됐는데 제가 10월 8일 밤에 접수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0월 9일이 이제 공휴일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0월 10일 당일날 대검찰청을 거쳐가지고 이 사건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배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지검 서부지청 입장에서는 당일날 그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에 못 내려보내고 할 수 없이 장인애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네. 저는 그날에 맞춰서 유유히 서부지청으로 내려가서 재정 신청서를 접수를 시키고 네. 왔습니다. 여기 이제 서부지청이 예상대로 각하를 해줬습니다. 네. 각하를 하면서 서부지청이 상급청인 대구 고검으로 송부를 했고 대구 고검은 법원으로 이 사안을 송부를 또 다시 했습니다. 네. 자, 이게 검찰로 고발을 하니까 또 이렇게 가능하네요. 경찰로 했다면은 또 이게 뭐 불송치해버리면 끝인데, 그죠? 네. 이것도 법률 상식입니다. 자, 우선 대구 갔다 온 소식을 하나씩 좀 보죠. 대구가 요즘 좀 부글부글 한다. 네.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시니까 어땠던가요? 그래서 제가 뭐 대구 민심을 다 제가 일일이 살펴본 것은 아니고 네.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려가지고 이 재정 신청서를 접수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이제 택시 기사분하고 택시 기사분하고 인터뷰를. 택시 기사분이 너무 대구 시민들의 정서가 어떤지를 너무 잘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택시 그래서 기사분들이 듣는 얘기가 많아요. 손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툭툭 던지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는 소리도 택시 기사분들이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기사분들이 이 분위기를 요즘 어떤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빨리 간파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영아에 대한 이제 그 제 고발 또 이 재정 신청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 택시 기사분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택시 기사분, 대구 택시 기사분의 목소리, 대구 시민들한테는 뭐 익숙한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 국민들이 들을 때는, 야, 대구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 이런 실감이 드실 겁니다. 하나씩 들어보시죠. 사실 제가 진작에 저는 4월 총선 때 유영아 국회의원 있잖아요, 유영아. 여기 유영아 의원이 달수에 나온. 그렇죠. 근데 자기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하고 자기가 박근혜의 몫으로 지역구 하나 비례대표 하나 이렇게 요구했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녔거든요. 유연하나요? 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때 대통령실에 이제 근데 위에던 유여가 여기 이제 달수 공천을 줬잖아요. 네.
그래 주면 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죠. 그래도 경선을 했어야 되는 거. 경선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 유영아는 경선했으면 안 됐습니다. 안 되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유영아 자기 입으로 그 대통령실에다가 자기가 지역구 하나 비례대표 하나 달라고 요구했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꽂은 거죠. 뭐 단수공천이면. 그렇지. 아 이번에 저 달서 가본 그 공천했으면은 유영아가 되게 힘들었겠군요. 그렇지. 경선했으면은. 경선했으면. 네. 왜 이렇게 유영아가 한 게 없다네요. 유영아는 단지 뭐 박근혜 변호했는 거. 그거지 무슨 자기가 무슨 그게 있습니까? 그래가 지금 정치계에 나왔는 게 박근혜 뽑고 나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박근혜 등에 업고 이렇게 대통령실 상대로 무슨 지역구 하나 뭐 비례대표 하나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더더군다나 민심이 안 좋았겠군요. 그렇지. 그거 알았으면 그렇겠지. 근데 그런데 이제 경선 안 하고 공천 줬다는 거는 대구 시민은 다 알고는 있지. 네. 네. 야, 생생한 목소리인데요. 네. 네, 그리고 유영아, 예, 인기가. 그리고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유영아가 그 대통령실하고 이런 공천 딜을 통해서 자기가 그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제대로만 알려졌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네. 이 선거 결과, 공천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분.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 당선 목적으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실제로 선거 결과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 택시 기사분이 확인해 준 겁니다. 유권자를 속였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 사실 자체를. 만약에 유영아가 그런 사실을 인정했다면 전체 언론들이 달려들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부인하니까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안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영아가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도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겁니다. 네. 또 도착해서도 또 좀 촬영을 네.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재정 신청서 접수하러 가는 과정까지 보여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저는 지금 대구지검 그 서부검찰청 앞에 와 있습니다. 유영아 그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오늘 중에 기소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야 됩니다. 아마도 뭐 기소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긴 하지만 불기소 결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서 그 재정 신청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대구지검 종합민원실에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건 처리가 완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최종 사건 처리가 되기 전에도 재정 신청 접수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서 일단 재정 신청서를 접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예. 지금 신분도 한번 볼게요. 네. 그 앞에 있는 사건 번호가 네. 1이거든요. 형제 116. 예. 네. 사인.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수가 된 건가요? 예. 이게 아직 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미리 접수해도 괜찮은가 보죠? 뭐 시효가 네, 오늘이니까. 해가지고 네, 실천 이후에 네, 뭐 공소시효 임박해가지고 네. 뭐 신청한다고 요래 적으시면 아마 담당자들이 더 빨리 네. 뭐 그 안 적어도 뭐 그 정도는 알겠죠. 지금 오늘이 어떤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날 혼자 이제 가셔서 우리 촬영팀이랑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여의치 못해서 혼자 가서 그 뭐 셀카로 이렇게 좀 찍으셨네요. 네. 네. 아무튼 인상적입니다. 네. 네. 어쨌든 유영아는 저 재정 신청 접수 장면을 아주 싫어할 것 같아서 네. 잘 찍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날만 이제 무사히 넘기면 유영아는 이제 자신의 입으로 그 1+1 공천을 얘기한 자기 입을 꼬매고 싶었을 건데 그렇죠.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가 전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저는 사실 큰 마음 먹고
불기소 결정이 좀 밤늦게 내려질 거거든요. 네. 그 밤늦게 내려지면 그 결정 이후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해야 되나라고 고민했는데 다행히 이날이 이제 공소시효 만료되는 날이고 불기소 결정에 대비해서 미리 재정신청을 접수해도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무사히 재정신청서가 대구지검 접수가 됐어요. 서부지청을 거쳐가지고 대구 고검으로 갔고 대구 고검에서 제 재정신청서를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공소시효가 중단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재정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네, 유영아 공소시효는 중단됐다. 네,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검찰의 판단이 아니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법원은 최소한 저런 엉터리 각하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기자한테 했던 얘기를 기자 한 사람한테만 한 얘기라고 해서 공연성, 전파성이 없다고 각하 결정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만약에 그 옆에 강 기자님 옆에 제가 서 있었으면 기자 2명한테 그렇게 말장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